안녕하세요. 그로잉업 그룹 R&D 분과에서 진행하는 트레이닝 중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진행자 홍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성장을 꿈꾸는 리더님들 위해 탄탄한 내적 성장의 시간으로 읽고 성장하는 북트레이닝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의 책 영양의학 가이드 책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건강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영양의학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양양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양영영입니다. 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시고, 오늘 무척 무더웠죠? 네,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많이 덥더라고요. 네, 건강을 더 신경 써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한참 비가 많이 와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리더님들은 어떠신지,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래도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두꺼운 책을 벌써 2주나 읽었고,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좀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네, 지난주 좀 늦게 끝나가지고, 지루하시기도 하고 힘드셨을 텐데, 이 책이 사실 혼자 읽기에는, 좀 어렵고 잘 책 넘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짚어서 함께 읽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다시 상기시켜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집중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 스트레스와, 네, 그렇죠. 우리 신현지변님 반응이 아주 네, 하나 스트레스와 또 이것으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드신 식사 안에 그리고 함께 드신 영양제 안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함께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균형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면 우리는 건강할 것이고,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의 폐쇄에서 통제되어진다라고 하면 질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5가지의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레이스탠더 박사님이 본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의학을 치료 처방을 했을 때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영양소들이 있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네, 채팅창 여시고 이거는 꼭 먹으라고 하면서 모든 질병에 대해 공통적으로 처방했던 영양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R&D 분과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커피 쿠폰을 쏘신다고 했거든요. 네, 콤자인 휴테 맞죠? 또 네, 비타민 D도 있었어요. 네. 네, 비타민 B군도 있었고, 그렇죠. 우리 몸에 심혈관계 질환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 데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난주 배운 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올려주셨는데 다 모두 정답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3주차 오늘을 위해서 미리 예시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난주와 다르게 이번 주 퇴행성 질환에는 특별히 새롭게 언급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어떤 건지 예습한 것 중에 오늘은 이것도 먹으라고 영양소들이 있었거든요. 네, 한번 적어보실까요? 첫 번째로 적으신 분에게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타민 C는 지난주에도 먹으라고 했어요. 여기 오늘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 중에 특히 나온 영양소가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고 한다면 누구 적으셨나요? 네, 힌트를 드리자고 한다면 관절염에도 있었고, 네, 그리고 염증 반응에 굉장히 합병증 반응이 중요한데 우리 하고 적어주신 이정 리더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과장님 체크 좀 해주세요. 네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오메가3가 중요한 영양소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퇴행성 질환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내용들의 가장 공통적인 주제는 면역계예요. 지난번에는 어떤 염증성으로 인해 혈관 질환이나 암이나 눈과 관련된 퇴행성 질환이었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함께 나눌 질병들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면역계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보통은 면역계가 너무 높아져서 면역력이 좋아져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면역세포들이 손상된 상태다라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늘상 활동을 하고 다니는데 그들이 내 거와 남의 것을 잘 구분해내지 못하는 혼동된 상태가 바로 자가 면역성 질환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크론병이 있어요. 마크라는 사람이 걸린 질병인데 이 크론병 우리나라에도 젊은 청년들, 청장년층에 많이 증가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입부터 항문에까지 이르는 소화기관 어디에도 상관은 없지만 특정 부위에 염증, 만성 염증이 이유 없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소장 끝과 대장이 시작되는 굽, 맹해부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주로 많이 생기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피가 많이 출혈이 일어나기도 하고 염증성으로 인해서 이제 묽은 변을 하기도 하고 이런 발열이 일어나고 그 염증이 온몸으로 퍼지기도 하고 복통에 시달리고 이런 질병 증상들을 동반하는 질병을 우리가 크론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 마크는 많은 치료 방법을 썼지만 오히려 병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악화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가 레이스핸드 박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처방받은 것은 앞서 생긴 여러 가지 질환들과 똑같았어요.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 포도시 추출물, 코엔자임 Q10,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필수 지방산 오메가3 성분이 함께 처방이 되었습니다. 왜 오메가3가 되었는지 대한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고 우리 이 면역계가 도대체 어떠한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염증과 관련된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177페이지에 우리 몸속 다양한 면역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세균, 그리고 암세포까지, 우리 몸에 생긴 암세포까지 면역세포들은 늘 이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신호 전달을 통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 대식세포, 포식세포 이런 세포들이 있어요. 가리지 않고 외부의 하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들을 잡아서 이제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들을 도와주는 세포들이 있는데 T 조력세포라고 하는 T 림프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대식세포가 외부 물질들을 포획해서 표식을 하게 되면 외부 건지 우리 몸속에 있는 건지를 구별해내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T 조력세포예요. 그리고 이들이 B세포라고 하는 항체를 만드는 세포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여기 면역 반응 일으켜야 되니까 빨리 모여라고 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B세포들이 모여들어서 다양한 활성산소를 이제 과도하게 분비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급성 염증은 면역세포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기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활성산소에 의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암세포들이 이렇게 제거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계속 염증 반응이 과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한 것들을 진압하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T 억제세포라고 해서 너무 과하게 일어나면 진정해, 지금까지로 충분해, 이제 됐어. 모두 진압했으니까 이제 컴다운 하라고 알려주는 그 신호를 하는 게 바로 T 억제세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암세포를 잡는 NK세포도 있죠. 이런 면역세포들이 서로 조율을 하면서 상호 소통을 하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역세포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산화스트레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의 결핍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E가 부족하면 우리 흉선에서 T세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아까 조력세포가 있었고 억제세포가 있었는데 이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도 줄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도와줄 아이 너무 심하면 억제할 그 면역세포들이 자기의 일을 못하니까 면역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카로티노이드는 이런 면역세포들의 숫자를 증가시키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C는 대식세포가 본인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비타민 C가 하는 주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코엔자임 Q10도 하나 스트레스가 많아졌을 때 그 주변 세포 조직을 보호하는 데 우리 몸에서 쓰이고 아연은 우리 세포 분열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면역세포에도 세포 분열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림프구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거, 기능을 올리는 거, 그리고 흉선 호르몬의 수치를 높여서 T세포와 B세포가 흉선에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아연. 우리 제품 중에 프로글루카민에 아연이 들어있는 이유, 면역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포뮬러에 바로 아연이 함께 들어있는 이유가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결핍됐을 때 어떤 면역세포가 자신의 기능을 하거나 증식을 하거나 호르몬들을 내보내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양을 잘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몸에서는 염증 반응이 필요할 때만 일어나고 그 외에는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염증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조절하는 게 바로 오메가3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지방산, 호르몬을 만들 때도 필요하고 세포를 재생시킬 때도 매우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있죠. 우리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게 오메가3라고 하면 우리 식물성, 식용유 같은 거에 많이 들어있는 게 오메가6 지방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균형이 적어도 1대4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오메가3에 비해서 오메가6를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몸의 오메가3는 항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만든다라고 하면 오메가6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종류를 우리 몸의 세포에서 합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항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오메가3가 적절한 비율로 우리 몸에 충분히 잘 공급되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현대인들이 알러지나 아토피나 기염이든 여러 가지 염증성 질병을 갖는 이유에 이 오메가3의 불균형 때문에 생긴다라는 학설들이나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어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레이스앤드 박사님은 이런 면역계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골고루 항산화 영양소들을 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오메가3 영양소도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레틴 이야기에서는 루푸스에 관한 자가 면역성 질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레트도 처음에 여러 가지 의학적 치료를 받았지만 크게 호전되지 않았는데 레이스앤드 박사님을 만나 영양 처방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치에게 갔을 때 그 주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191페이지에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계속 그대로 해나가라. 어떤 방법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당신의 건강을 극복하고 이겨나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 있으니 계속 하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 좋아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주저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부분들은 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 건강을 지켜나가야 되는 게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걸 건강이 나에게 주어진 게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영양을 보조적으로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약물을 치료하는 것에 비해서 주지 않고 도움만 줄 뿐인데 왜 의심하고 걱정하고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11장 바로 관절염과 골다공증입니다. 관절염은 보통 우리가 많이 뼈마디를 쓰다 보니까 마모가 돼서 손상이 되는 그런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이곳의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된 퇴행성 질환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솔직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수 없는 게 죽음, 세금, 그리고 관절염이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193페이지에 나옵니다. 정말 우리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관절염은 거의 7, 80% 이상이 다 겪고 있다라고 해요. 그게 심하냐 안 심하냐의 정도의 차이이지 누구나 삶을 가장 고달프게 하는 질병으로 이 노년층에서는 관절염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그걸 피할 수 없다라는 거. 마모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질환, 염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니까 퇴행성 관절염도 마찬가지고 류마티스, 자가면역성 관절염도 다 염증 때문에 생기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절에는 뼈와 뼈 사이를 우리가 관절이라고 부르는데 뼈와 뼈마디 사이에 이렇게 볼록하게 약간 튀어나와 있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낭 혹은 화강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스펀지처럼 꾹 눌렀다가 놓으면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처럼 연골도 그렇고 뼈도 그렇고 이 관절랑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가지고 뼈를 채우고 비워내고 이런 과정들 살아있는 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주로 있는 성분들을 보면 콜라겐, 또 당단백질, 뭐 칼슘, 마그네슘 여러 가지 미네랄들 그리고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하는 연골을 재생시키는 전구 물질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면서 우리 관절 부위의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부분을 보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성분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면역세포들이 많이 모여서 염증을 일으키더라. 뭔가 마모가 돼서 자꾸 자극이 되고 세포가 찢어지게 되면 그 부분을 재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모여야 하는데 손상을 받았으니까 복구하는 과정 중에 면역세포들이 모이게 되고 이들이 과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자가면역성 질환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에 있어서는 산화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부 주변에 모여있는 면역세포들이 이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만성염증이 그 부위에 일어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그래서 뼈의 기형도 생기고 통증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이든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모두 면역세포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관절염이나 에 대한 치료는 스테로이드 혹은 비스테로이드성 치료제를 사용했지만 이들은 통증만 없앨 뿐이지 근본 원인은 고쳐주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영양의학적으로 레이스탠드 박사님은 우리 산후 스트레스 없애기 위한 영양소들의 플러스로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와 함께 또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관절에 특별히 좋은 글루코사민을 처방하여 이분들의 어떤 관절염을 도와주는데 여러 가지 사례를 얻고 있습니다. 이 201페이지에 펠키라는 여성분이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부터 극복된 사례가 나오면서 그녀가 많은 반대 혹은 부정적인 시선에도 이렇게 영양의학요법을 쓰면서 건강해질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좋은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폐기는 사고 후 나타난 퇴행성 관절염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도 연구하고 학술 대회에 참여하면서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런 지식들을 행동으로 바로 옮겼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너무 현재 알려져 있는 그런 지식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그게 어떤 나의 질병을 고쳐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접해보진 않았지만 새로운 지식들을 얻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보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관절염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루코사민이 바로 통증을 없앨 뿐만 아니라 연골을 재생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거기에 다양한 항산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영양소들을 같이 섭취하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중에 관절염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관절과 관련된 영양제들을 많이 이제 판매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성분들 하나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콘드로이틴이라는 아마 성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콘드로이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경구로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관절에 쓰인다라는 정확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주사요법을 했을 때만 효과가 있었다라는 연구 보고만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레이스탠드 박사님은 글루코사민이 가장 좋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콘드로이틴은 직접적으로 연골 재생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수분을 흡수해서 연골에 수분을 갖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촉촉하고 손상이 잘 되지 않도록 완충작용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이 콘드로이틴이 해주고 이 외에도 우리 MSM이라는 또 성분이 많이 유명한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초록잎 홍합 추출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유산화의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에 들어있는 컵스민처럼 염증을 제거해주는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염증과 통증은 제거해주지만 구체적으로 연골을 재생하는 데는 글루코사민 성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레이슨 박사님이 본인의 연구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다공증이에요.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면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서 굉장히 이른 나이부터 골다공증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병처럼 거의 유행병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성들이 폐경기를 맞이하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없어지고 이런 골다공증이 더불어 생기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과 골다공증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촉에만 어떤 치료법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이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많은 처방이 이루어지는데 부작용 사례가 여러 가지 생식기 계통의 암을 포함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오히려 부작용이 많은 그런 호르몬 요법보다 오히려 이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인을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뼈는 죽은 조직이 아니고 살아있는 조직이다. 우리가 조골세포가 있고 파골세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여성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파골세포가 활성화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뼈를 갉아서 없애지고 뼈 속이 비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이미 뼈 속이 꽉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조금씩 마모가 되어지고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골다공증으로부터 조금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골다공증과 관련돼서 뼈 건강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해줍니다. 이 뼈는 층 덩어리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만 있으면 뼈 건강이 챙겨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칼슘도 필요하지만 75%의 사람에게서는 칼슘을 아무리 보충해도 골다공증이 개선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양소들이 더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봤더니 마그네슘도 필요하고 비타민 D도 필요하다는 거죠. 칼슘을 활성화시키는데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데 마그네슘이 필요하고 또 이 장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데 비타민 D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뼈에다가 착착 가져다가 붙여줄 수 있는 오스테오칼슘을 만드는 이런 비타민 K도 굉장히 중요하고 망간이라는 영양소 그리고 붕소라는 영양소, 실리콘, 아연 이런 미네랄들도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엽산, 비타민 B6번 그리고 12번 우리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으로 만들어주는 이
없애는 이 영양소, 비타민 B군이 구체적으로 뼈 건강을, 뼈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골다공증이 오는 환자들의 대부분 연령대가 폐경기 이후이고 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보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양소도 같이 섭취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영양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관절염도 그렇지만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고품질의 영양제를 복용하라. 그리고 아주 좋은 식사를 해라. 또 하나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해라. 우리가 달리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런 운동도 매우 중요하지만 뼈 속을 채울 때는 무게 있는 걸 드는 거, 엽기 운동을 하든지 해서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몸에 압력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체중 부하 운동을 했을 때 뼈 속에 영양소들이 잘 흡수가 되어지고 채워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관절염도 골다공증도 예방하는 방법은 세포 영양과 다양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폐 질환, 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인데 이 또한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나온 대인성 질환으로는 천식이 나왔습니다. 이 2살 때부터 천식 증세가 있던 분이죠. 남자분이네, 아들. 근데 그가 27세가 될 때까지 호전되지 않았고 9가지 이상의 약물들을 먹은 거죠. 폐 기능은 거의 떨어졌고. 그런데 레이스탠디 박사님의 영양요법을 함께 하면서 20개월 만에 그가 굉장히 좋아져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폐 기능이 회복된 사례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더 많이 대기 오염이 되어지고 또 선택할 수 있는데 흡연 이런 것도 우리 폐에 들어오는 독성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독성 물질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진화 과정 중에 우리 폐를 보호하는 1차 방어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있는 것처럼 폐도 공기가 들어오는 이 기관지를 통해 우리 폐에 직접적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그 1차 방어선이 바로 기관과 기관지의 두터운 점막이에요. 그 상피 체액에는 우리 비타민 C, 비타민 E, 글루타치온과 같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내보내서 뭔가 독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 중화하는 기능도 하고 이 기관지에는 가느다란 섬모, 털이 이렇게 나 있는데 방향이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무언가 이물질이 들어오면 쓸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방향입니다. 우리 코 속에 코털이 먼지를 걸러내고 이물질을 걸러내는 역할만 한다고 하면 우리 기관지, 기도에 있는 이런 섬모들은 바깥으로 운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죠, 우리 몸이. 그렇게 우리 몸이 스스로가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진화되어 오고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외부 오염물질에 많이 노출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폐의 기능들을 하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자신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산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폐 질환, 만성 폐익성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천식에 생기는 원인은 바로 만성염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만성염증은 우리가 늘 반복해서 했던 것처럼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염증에 대한 예방을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해왔던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 거기에 염증성 물질을 줄이는 필수 지방산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기관지가 흡수되어질 수 있는데 이걸 이완시킬 수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영양소들을 같이 섭취하면 이 근육의 수축 이완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천식의 예방과 그리고 어떤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나오는 아이도 60일 정도 이런 영양요법을 했는데 기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살아가는 동안 삶의 질, 건강 지수가 높은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게 딱 걸린다라고 하면 거의 사망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질병인데 이러한 것들도 여러 가지 산후 스트레스 때문이고 우리가 이런 영양요법을 잘 평상시에도 관리해준다라고 하면 예방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폐 질환과 소화기 계통에 이상이 생기는 유전적 질환이 있는데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유전적 질환으로 폐와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산후 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런 영양소를 잘 섭취하면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놀라운 사례를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폐는 우리가 피치 못하고 살아야 하는 유독한 환경에서 가장 손상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천연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최적 수준에서 작용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이런 폐 건강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10시가 됐네요.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다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과 관련된 퇴행성 질환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뇌 건강은 특별히 우리가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더 예민하다, 민감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242페이지인데 뇌는 그 크기에 비해서 산화 활동 정도가 다른 조직에 비해서 매우 커서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생긴다. 그리고 뇌의 신경 조직에는 항산화 물질들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내재되어 저장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고 뇌는 한번 만들어지면 잘 재생되지 않는다. 한번 만들어지면 재생이 잘 되지 않는 세포이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신체 기관인 거죠. 그리고 이 뇌 같은 경우에는 혈관도 복잡하고 많지만 가느다라고 약합니다. 그래서 손상받기 쉬운 조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무엇보다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체 조직이죠. 그래서 이 뇌에는 특별히 BBB라고 하는 혈관 장벽이 있어요. 혈관과 뇌세포 사이에 어떤 방어막이 있어서 암의 물질이나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독소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많은 영양소들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동시키는 특정한 단백질에 의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의 건강을 지켜가기 위한 다양한 산화 스트레스부터 지키기 위한 성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항산화 성분들이 뇌에 다 침투해서 도움을 주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많은 영양소들을 하나하나 레이센드 박사님이 알려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C, 혈액에도 충분하고 뇌세포에도 충분히 있으면서 항산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우리 뇌 건강에 뇌세포에 잘 침투하고 뇌 항산화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성분이 바로 포도씨 추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뇌 건강에 가장 최적화된 물질은 포도씨 추출물이다라고 254페이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뇌 건강, 뇌에 생기는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들이 있는데 우리 요즘 파킨슨병, 류게릭병, 또 치매, 또 다발성 경화증 이러한 질병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뇌와 관련되니까 더 이상 고칠 수가 없겠구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도 다행이다라는 게 현재 의학적인 치료법의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항산화 영양소들과 영양을 잘 섭취하게 됐을 때 도움을 받는 사례들이
이 책 안에서 사례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뇌 건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항산화 영양소들을 복합적으로 하라는 부분, 그리고 한번 손상받으면 치명적일 수 있으니 어떤 그런 독성 물질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중금속과 같은 부분, 그리고 우리 포도씨 추출물과 같은 영양 성분들을 특별히 더 잘 먹어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14장 당뇨병이에요. 이 장을 절대 건너뛰지 마라라고 첫 페이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만큼 이제 나이 드신 분을 떠나서 이 당뇨병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이 되게 많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당뇨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기는 합병증인데 바로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뭐 사지절단, 그리고 뇌졸중, 말초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부분들, 굉장히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는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당뇨병보다는 당뇨로 진단받기 이전에 그런 상황들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혈당을 체크하면 높지 않으니까 당뇨 아니에요, 정상이에요라고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이미 당뇨라고 판명을 받을 때는 10년, 20년 지나서 암세포가 되고 퇴행성 질병이 나타나는 것처럼 당뇨는 하나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 전에 우리는 X증후군이라고 하는 당뇨 전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의 시작에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인슐린 저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인슐린이 너무 자주 나와서 세포들이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무리 혈액에 있어도 포도당을 받아들이기 위해 세포가 문을 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중에 인슐린이 많게 되면 어떤 동맥에 이상이 생기고 혈압 상승,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LDL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HDL은 떨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 혈관 관련된 어떤 지표들이 안 좋은 상태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X증후군이 있을 때는 심장병 발병률이 20배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X증후군이 지속적으로 됐을 때는 우리가 말한 이런 퇴행성 질환의 결과들이 10년, 20년 뒤에 나오니 미리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은 딱 하나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고당 지수 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인슐린을 확 분비시키고 확 떨어지고 이런 패턴의 고당 지수의 음식들을 흰쌀밥 같은 거죠. 떡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인슐혈증이 생기고 X증후군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X증후군의 수치를 2 이하로 낮추라고 하는데 중성지방 수치를 HDL 숫자로 낮추는 거예요. 중성지방은 120 이하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120, 또 HDL은 60 이상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60이라고 하면 딱 2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을 높이게 되면 2 이하로 떨어지면서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된다라고 하면 2부로 높아지면 X증후군이 내가 시작되어지고 있나 보다. 그래서 이런 X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건데 고당지수에서 저당지수 식품으로 바꿔 먹는 거예요. 40, 30, 30처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고른 균형을 가지고 섭취하는 것. 이게 우리가 X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중성지방 수치가 1208까지 올라갔던 그래서 그 X증후군 숫자가 40에 육박했던 그분이 12주 만에 저당지수 식품 섭취와 운동 이런 요법을 통해 12주, 3개월인 거잖아요. 3개월 만에 아주 건강한 몸으로 바뀌었다라는 사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X증후군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비만해질 수가 있고 또 비만이 지금은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비만 또한
우리가 아무리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식이 조절을 한다라고 하지만 가장 근본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줄어들었던 체중도 다시 올라갈 것이고 혹은 아예 빠지지도 않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산화의 다이어트 챌린지 프로그램을 보면 저당 지수 그리고 영양의 균형을 맞추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에 저희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될 거라는 생각을 이 당뇨와 관련된 영양 챕터에서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에 대한 예방, X증후에 대한 예방은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이다. 저당 식이를 하고 운동을 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영양 보충을 함께 보충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그때 특히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크롬, 비타민 E, 마그네슘 그리고 흔하지 않지만 바나딘이라는 영양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당 대사를 하는데 또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고 책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만성 피로, 혈액 근막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만성 피로, 너도 나도 저 만성 피로 아니에요라고 하시는 분 없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만성 피로, 이 피로 좀 없었으면 해서 유산화라는 회사를 만난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피로감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도 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서 그냥 좀 쉬어보세요 하고 아니면 정신질환, 그냥 내가 피곤하다라는 게 우울증과 관련돼서 정신질환 아닌가요? 라고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오시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개선이 되지 않고 불안하니까 많은 분들이 두 번째로 찾는 게 바로 대체의학, 우리 기능의학 병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대체의학을 찾아가는데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또 검사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들을 내 급급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대체의학병원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부족한 영양소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레이샌드 박사님은 이 페이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적의 영양소들을 잘 섭취하면 그게 부족한 것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골고루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최적의 양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세포는 그때그때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취사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비타민 B5가 부족하면 그걸 좀 더 많이 남는 거 소변으로 가든 비축해 둘 수 있는 건 비축해 두고 또 다음 날은 비타민 D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비타민 D를 충분히 가져가고 나머지 영양소들은 또 비축하거나 필요 없으면 몸 밖으로 배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몸은 알아서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를 찾아서 그것만 우리가 섭취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닐 수 있다. 왜냐면 우리 몸의 상태는 일상 바뀌고 있고 영양 요구량도 매일 똑같은 것이 아니라 매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최적의 필요한 것들의 나열을 종합 세트처럼 딱 주게 되면 세포가 그 안에서 스스로 취사 선택하고 그게 우리의 면역력에 이상이 생긴 것도 바로 잡고 혹시라도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면 그것도 바로 잡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이 계속 손상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 알아서 다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만성염증이 엄청 위험하다라는 거. 만성 피로가 건강에는 큰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열 몇 가지의 심각한 퇴행성 질환들을 살펴봤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만성염증, 만성 피로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기였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괜찮겠지 큰 변화와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결과물로서는 10년, 20년 누적돼서 우리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질환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퇴행의 시작인 만성 피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어떤 영양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인 것 같아요.
잘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꼼꼼하게 읽고 알려드렸는데, 네, 또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네요.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으로 영양의학 세 번째 파트, 왜 이렇게 좋은 많은 영양 사례들도 있고, 이 좋은 사례들이 있고, 영양요법을 함께 보완적으로 사용했을 때, 의학과 영양이 합쳐지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의사들은 이런 영양제에 대해서 왜 관심도 없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섭취하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의사들이 갖고 있는 편견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은 무엇이 있는지 다음 4주차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귀한 강의 해주신 양은영 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 분과에서는 그로잉업 그룹의 리더님들의 읽고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고자 책 속의 핵심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북트레이닝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리더님들도 매주 강의가 끝난 후 느끼신 한 줄 감사평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커피 쿠폰 선물도 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 7월 2주차 한줄평 베스트는 임은숙 리더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7월의 책 영양의학 가이드 그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늘 응원하며 오늘의 진행자 홍채윤이었습니다. 줌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